또 있고요. 6단원의 이름은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수업을 좀 합시다. 수업한다고요. 확률분포 두 번째 얘기인데 뭐 제목은 확률분포지만 이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되어 있죠. 이 앞단원에서 했던 건 뭐였다고요? 이 앞단원에서 했던 건 뭐였다고? 이산 확률 변수. 얘는 연속 확률 변수. 이산 떨어져 있다고요. 이산 가족 할 때 이산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들.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자체가 연속적인 애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 분포를 이야기했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 분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시면 정규 분포 가지고 뭐 할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또 하나 배우게 될 텐데 정규 분포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밑에 와서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까지 하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양은 이산 확률 변수보다 적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써야 되는 그 양은 적다고. 왜 적으냐면 이게 눈으로 훑어보잖아요. 평균 구하세요, 표준 편차 구하세요 없어요.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 구하세요, 표준 편차 구하세요가 없고요. 확률 구하세요만 있어요. 오히려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그걸 이제 확률 구하는 게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튼 이게 정석에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이 연속 확률 변수 가지고도 뭐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해요. 요즘엔 그거 안 하고 확률 구하세요만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뭔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야. 확률 변수 자체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값이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상 확률 변수 처음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시험 점수 같은 건 시험 점수 1점, 2점, 3 이렇게 점수가 딱딱딱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 뭐 사람 키나 사람 몸무게 뭔가 부피 뭐 이런 것처럼 이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거. 뭐 사람 키도 말했지만 키가 170일 확률 이건 엄밀히 따져서 170이 아니라고요. 뭐 165에서 175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완벽한 170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키가 170일 확률 이렇게는 말 못하고요. 키가 165에서 175 사이일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 이산 확률 변수 할 때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어요. 확률 질량 함수. 여기서는 약간 다르게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뭐 하려고 나온 거냐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165에서 170 사이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이산 확률 변수처럼 확률 표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165에서 175 사이일 확률, 166에서 174 사이일 확률 이거를 다 숫자로 써놓을 수 없잖아. 표를 그려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나타내는 함수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놔요.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 하는 거냐면 약간 순서가 거꾸로서 헷갈릴 텐데 이런 거야.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fx랑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도형의 넓이 가지고 확률을 나타낼 수 있게끔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 그게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소리예요. 약간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소린지.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한테 확률 밀도 함수 찾으세요. 이런 거 안 나와요. 확률 밀도 함수 줄 겁니다. 주고 확률 구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넓이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 게 관건이었다면 연소 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이 관건이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확률 구하는 걸 하는 거다 그런 소리인데 이 확률 밀도 함수 성질 몇 가지를 보면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 즉 맨 끝이란 이야기예요. 맨 끝에서 맨 끝까지 이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쳤을 때 이 안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어떤 모양새가 될 텐데 당연히 이 확률 밀도 함수 0보다 커야 되고요. 우린 넓이로 확률을 구할 건데 x축 밑에 그림이 그려지면 확률이 음수란 얘기잖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실수 전체 구간 정확히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전체 구간 알파에서 베타까지 도형의 넓이 싹 다 구하면 1이다 그 얘기예요. 확률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A에서 B 사이의 넓이 구하면 그게 A에서 B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주어지면 우리는 그걸로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 자체는 0이에요. 왜 우리 정적분할 때 했지만 A에서 A까지 fx, dx는 빵이잖아요. 아래급이 같으면 빵이잖아. 마찬가지로 키가 170 이상 170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빵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없습니다. 그건 넓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꼭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그냥 그림으로 당연히 주어진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쳐다보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x가 0에서 3 사이의 값을 가질 때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생겼대. 1 이상의 확률을 구하세요잖아요. 그럼 그림 그리면 되지. y는 3분의 1이야. x축, y축에 0에서 3까지만 있대요. 그리고 3분의 1이다 그 얘기잖아. 이게 다야. 보시는 것처럼 넓이 구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3분의 1이니까. 그런데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1은 여기 있겠죠. 이상일 확률이니까 1에서 3 사이일 확률 구하세요겠지. 3분의 2다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확률 밀도함수 저렇게 생겼대요. x가 0에서 4까지 있대요. 그리고 8분의 1 x랍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요즘 y좌표는 4 집어넣을 거니까 2분의 1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넓이는 1이 될 겁니다. 근데 뭐 구하래? 0에서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 넓이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을 때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도 안 나오니까 하지 맙시다. 뭐 정적분 하셔도 되고요.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 직선인데 무슨 정적분을 해? 직선만 나와요?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꼭 직선만 나오리란 보장은 없죠.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뒤에 뭐 유형별로 문제 가서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대요.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뭐 등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정규분포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연소 확률 변수는 그냥 여러분이 만나게 될 대충 아무렇게나 막 생겨먹은 거 이런 건 실제로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넓이 구하는 건데 직선 뭐 이런 거고 끼켜봐 2차 곡선, 3차 곡선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넓이 구하세요는 별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지. 근데 요 녀석부터가 이제 실제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정규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규분포의 정의가 뭐냐면 연소 확률 변수야.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놈을 정규분포라고 한대요. 확률 밀도 함수가 아까 우리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뭐 3분의 1이니 뭐 4분의 1 x니 이렇게 직선 아니고요. 이따위로 생겨먹은 녀석을 정규분포라고 한대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면 정규분포다 그 얘기거든. 근데 이거 지금 식을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어디 있냐면 지수에 있어요. 심지어 지수에 제곱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 뭐 되게 많죠? 파이는 우리가 아는 그 파이고요. 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의 시그마예요. 여기도 시그마고요. 여기 m은 평균이겠죠. 평균. 그리고 여기 e는 자연상수라고 하는 건데 우린 배울 일이 없습니다. 2점 얼마쯤 되는 숫자예요. 파이도 3.14쯤 되는 숫자잖아요. 얘도 2.78쯤 되는 숫자거든요. 우리는 안 배우고요. 미적분에 가면 나오는데 어쨌든 몰라도 됩니다. 숫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경우를 정규분포다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이 보시면 파이하고 e는 원래 숫자니까 됐고 x는 변수잖아요. 그럼 이 식이 완성되려면 시그마 하고 m이 나와야 되거든.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오면 확률 밀도 함수가 완성이 되고, 그럼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지겠죠. 물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는 녀석은 이 평균이랑 표준 편차 요 두 가지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확정할 때 필요한 팩터 두 가지고요. 그래서 왜 우리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랑 확률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B에 n, P 이렇게 쓰죠. 정규분포는 대문자 n으로 표시하고요. 괄호 안에 뭘 쓰냐면 평균이랑 분산을 씁니다. 분산도 그냥 안 쓰고요. 표준 편차의 제곱 이런 형태로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안 써 있나? 어디 써 있나? 네, 여기 밑에 있죠.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로 대문자 n 쓰고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분포임을 나타내는 표시고요. 참고로 이 확률 밀도 함수 이런 모양새로 생겼거든요. 정확하게 우린 못 그리고요. 그냥 대충 이런 모양새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는데, 이 그림의 성질,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좌우로 대칭이에요. 이 m이 누구냐면 평균이거든요. 가운데가 m이야.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점의 x좌표가 m,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의 좌우로 대칭이 종 모양이다인데, 이 종은 이제 우리나라 종은 아니고 서양 종이죠. 외국 애들 종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종 모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별로 종 모양 같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종 모양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건 뭐 곡선과 x축 사이 넓이가 1인 건 확률 밀도 함수니까 당연히 1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x축이 점근선이에요. 이거 어쨌든 정규분포라는 건 실수 전체를 정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영원히 가는 거고요.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x축 자체가 점근선이다 라고 나와 있죠. 양쪽으로 똑같이 생겼고요. m일 때 제일 꼭대기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앞으로 많이 그리실 거예요. 정규분포 그러면 일단 이 그림 그리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되게 무섭게 생긴 확률 밀도함수 식 있잖아요. 그 식에서 필요한 팩터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하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평균은 여기 딱 꼭대기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값이 커진다는 건 이 꼭대기가 되는 점의 위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평균이 작아진다는 건 얘가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뭐 x에 대한 녀석은 이거고 y에 대한 녀석은 이거야. 그러면 y의 평균이 더 크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표준 편차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원래 표준 편차라는 건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냐,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넓이를 이렇게 구간을 잘라가지고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건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걸까 작다는 걸까?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표준 편차가 큰 거야. 더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게 표준 편차가 커졌다는 이야기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녀석이 표준 편차가 작은 거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시그마, m하고 시그마가 하는 역할, 그래프 모양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인데 이제 큰 문제에 봉착하는 거지. 그렇다 치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건 확률인데, 구해야 되는 건 확률인데, 넓이를 어떻게 구해? 넓이를 어떻게 구해?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숫자로 이루어진 식이고, 게다가 지수함수인데 적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 하면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끌고 와요. 이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면, 정규분포 중에 하필이면 평균이 0이고 하필이면 표준 편차가 1인 녀석, 그렇게 생긴 확률 변수를 Z로 하고
걔를 표준정규분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는 우리 보통 확률 변수를 Z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0,1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그래서 아까 써있던 그 무섭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 m에다 0 넣고 시그마 1 넣으면 그나마 좀 간단하게 생긴 이런 모양새가 돼요. 물론 우리한테는 아직 헬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녀석이 확률 변수 Z 표준정규분포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놈도 당연히 그림 그리면 이런 모양새예요. 생긴 모양은 똑같이 m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 m이라는 건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종 모양의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걸 끌고 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변수, 뭐 사람 키든 사람 몸무게든 뭐가 됐든 그런 애들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를 할 거다라는 건데 이 표준화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x의 평균은 m이고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데 이 x를 이렇게 변형을 하면 평균이 0으로 바뀌고 표준 편차가 1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확률 변수 x에 이런 짓을 하면 확률 변수 z로 바뀐다는 거고 z라는 건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0, 1로 딱 정해진 거니까 미리 넓이를 구해둘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넓이는 미리 굉장히 세분화해서 넓이를 구해두는 거고요. 책에 보시면 저 뒤에 쪽수도 안 써있는 맨 뒤에 107쪽 뒤에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 이 표준 정규 분포표가 뭐 하는 거냐면 미리 넓이를 구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써있기를 위에 그림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문자 Z로 이렇게 써 있는데 요 Z가 얼마냐? 이거 상용 로고 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0.0 여기 뒤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표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다 0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Z라는 확률 변수가 0에서 뭐 1.5 사이에 있을 확률 얼마래? 0.4332 이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죠. Z가 0에서 2.0 사이에 있을 확률 얼마래? 0.4771에. 그럼 소수점 두 번째 자리라고요. 그게 0.00이잖아. 0은 기준으로 몇까지 했을 때 아니 이거는 2.00이라고. 그럼 Z가 1.5에서 2.0 사이일 확률은 어때요? 책에 안 나와요. 이건 표에 안 나온다고. 표에는 항상 0에서 어디까지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5에서 2.0은 이거 둘이 빼야죠. 그래서 0.0440 뭐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죠? 하나만 더 할까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일 확률. 출발은 0부터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라는 것도 없지, 준수야. 근데 이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확률이랑 0에서 2 사이일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0일 확률은 0에서 1일 확률이랑 똑같을 거잖아. 0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거든. 0에서 1일 확률이랑 0에서 2일 확률 두 개를 찾아서 더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하나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이런 건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0에서 1.5까지고 0에서 2.0까지면 1.5 초과 이 이하여야 얘 아닌가? 이 둘이 빼면 0에서 2.0에 0에서 1.5를 빼면 1.5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5보다 커야 되고 2.0 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들어? 넓이니까 크게 다르지. 그런 거야. 아까 한 점에서는 0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5일 확률 자체는 0이기 때문에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안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그냥 숫자만 쳐다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표준화라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 식은 좀 외워두셔야 하는데
이 Z라는 확률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건데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X의 평균을 M이라고 할 거고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할 건데 그럼 Z의 평균을 한번 보자는 거야. 얼마예요? 아 이거 시그마 분해 시간분의 2x 마이너스 2x 0이지 그건. 이 X나 M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X의 평균이 M이니까 빵이다 그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 표준 편차 Z를 구해보면 표준 편차 X-M 나누기 시그마인데 표준 편차 이 뒤에 빼기 M은 의미 없는 거고 실수 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값 시그마 분의 시그마 X인데 시그마 X는 X 시그마니까 결국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M이랑 시그마가 누구인지만 알면 Z라는 과정을 이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원래 내가 찾아야 하는 건 165에서 175 사이지만 이걸 이렇게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Z 입장에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확률 변수 X가 165에서 175 사이일 확률이야. 그런데 Z라는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쳤더니 이게 마이너스 0.5에서 1.5 사이더라.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요. 아니 Z가 미쳤나봐. Z가. 그럼 요거 가지고 표에 있는 숫자 찾아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예제 하나만 다시 풀어봅시다. 제대로. 근데 Z에서 답이 어떻게 돼요? 이 식에 넣어서 하나 풀어볼게요. 자, 6번인데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 확률을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가 8인 녀석입니다. 이거 64라고 안 쓰고 8의 제곱 이렇게 주로 써요. 심지어 분산이 2면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써요. 그냥 2라고 안 씁니다. 표준 편차 제곱 이런 형태로 꼭 쓰세요. 요거 구하라고 한 확률을 보면 절대값 x-23이 10 이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에서 1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될 확률 자체는 뭐가 될 거냐면 13에서 3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생겼고 얘를 구하세요. 근데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일단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거예요. x가 될 거고요. 정규분포니까 종 모양 생겼을 거고요. 요 점의 x좌표 얼마일 거냐면 25일 겁니다. 평균이니까. 그죠? 그리고 필요하니까 여기다 써놓을 건데 시그마는 8이에요. 근데 왜 제곱으로 돼 있어요? 어? 아까 근데 평균 콤마 시그마 아니었어요? 시그마 제곱이요. 아 시그마.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걸 가지고 표시를 해보면 13은 25보다 왼쪽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33은 얘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뭐다? 13에서 33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저거는 우리가 식을 구할 수도 없고 식을 구해도 넓이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확률 변수 x를 다 z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확률 변수 x 입장에선 13이라고 했는데 이게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z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z는 13에 해당하는 z값을 찾는 건데 13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x-m 나누기 시그마니까 여기 옆에 써볼까요? z는 x-m 나누기 시그마. 이런 과정을 거치면 확률 변수 x가 z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요. 써보니까 이거는 분모가 8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z의 값은 마이너스 1.5다 그런 이야기예요. 33에 해당하는 z의 값은 33 마이너스 25 나누기 8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z2에 해당하는 요 33에 해당하는 z의 값은 1이에요. 물론 당연히 25에 해당하는 z의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랑 똑같다. 확률 변수 x가 13에서 33 사이의 확률이라는 건 사실은 z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1.5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와 같구나. 이렇게 찾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5에서 1 사이라는 건 0에서 1.5일 확률이랑 0에서 1일 확률 두 개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433이라고 나와 있고요. 0.4332 1.0인 건 0.3413 이렇게 나왔으니까 둘이 더해서 0.7745 이렇게 생긴 게 확률이 되겠구나 라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 자체만 가지고는 당연히 넓이를 구할 수 없고요. 정적분 못하니까 저거 표준화를 해서 z로 바꾼 다음에 z 가지고 표를 찾아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만하죠? 하나 더 할까요? Z랑 그러면 그래프는 못 그리는 거죠? 똑같이 생겼죠. 표준 연기분포니까 물론 디테일하게는 다르겠지. 평균의 위치는 0으로 바뀌어야 되고 표준 편차는 1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봤자 생긴 모양은 이거고요. 뭐 그렇다고 뭐 그림 그리면 넓이는 어차피 못 구해요. 어차피 표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 볼까요? 505번. 정규분포 40,5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36에서 44 사이에 있을 확률이 적어인데 44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입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인데 36에서 44 사이의 확률이 0.576이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x겠죠? 정규분포고요. 평균이 40이래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쪽에다 써둘게요. 표준 편차는 5다. 이렇게. 그래서 36에서 44인데 36에서 44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요 사이의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에 해당하는 z를 각각 찾아볼 텐데 40 평균 값이니까 z 찾으면 당연히 0입니다. 그죠? 그럼 36에 해당하는 z부터 찾아보면 36에서 40을 빼고 5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8입니다. 그죠? 44에 해당하는 것도 44에서 40을 빼고 5로 나눌 겁니다. 얘는 그냥 0.8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이거다거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하, 평균 0에서부터 0.8 사이의 확률이 얼마다? 0.288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지금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44 이상일 확률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44 이상인 거 노란 걸로 표시하면 어디야? 여기야 여기. 얼마 하게? 1에서 뺄 게 아니고 0.5에서 빼야죠. 왜냐하면 반으로 뚝 자를 거니까. 0.5, 0.5. 그러니까 0.5에서 얘를 빼야 여기가 나오겠지. 그쵸? 응. 뭐 알아서 막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야, 계산 안 귀찮아. 하나만 더 할까? 쟤는 갔으니까 하나 더 하자. 511번. 두발 아파하겠다.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야.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15인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나와 있잖아. 따른다고. 그러면 한 개의 무게야. 당연히 확률 변수 x는 한 개의 무게라고 봐야겠죠? 무게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하나를 꺼냈을 때 무게가 220 이상, 265 이하. 하나의 무게가 220 이상, 265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입니다. 뭐 해야 될지 보이죠? 그림 그려야지. x축에 정규분포 곡선이고요. 가운데 250 딱 들어있겠죠? 구하라고 한 건 220에서 265입니다. 그래서 요 확률 한번 구해봐 라는 소리니까 Z를 바꿔야겠죠? 25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0입니다. 그럼 22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엥? 뭐라고요? 내 계산이 미쳤. 잠깐만. 마이너스 2. 뭐라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아, 15. 넌 딴짓하지 마시고 그거나 안 펴놓으세요. 받고 있어요. 뭘 받아? 설정을 2.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야. 미쳤나 마이너스. 220에서 250을 빼가지고 15로 나누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가 뭐라 생각하고 있었어? 얘는요? 얘는 만 1, 1이죠. 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확률 변수 x는 저렇게 생겼지만 확률 변수 z 입장에서 보면 2에서 1 사이일 확률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럼 2에서 1이니까 누구랑 누구 더하는 거야? 얘하고 둘이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에서 0이랑 0에서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되죠? 근데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이거 z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x-m을 시그마로 나눈다 그랬거든. 얘가 z인데 분자에 있는 x-m은 한글로 뭐라고 부르지? 그럼 분모에 있는 시그마는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지? 시그마는 뭐야 한국말로? 표준편차. 분자에 있는 x-m은 어디서 처음 봤어? 평균에서 각된 거니까 뭐라 해야지? 이거 어디서 처음 봤어? 분산할 때 나왔던 거야. 분산의 정의가 뭔데? 제곱한다. 표준 편차 제곱. 평균에서 아 제곱의 아, 평균 편차, 빼기 편차. 평균의 제곱. 펜차. 내가 물어본 건 정의고요. 네가 말한 건 계산법이고요. 분산의 정의 뭐야? 평균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외워.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정의니까 외워야지 그 정도는. 얘가 편차야 편차. 다시 말해서
Z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한다고 했지만 그 표준화의 정체는 뭐냐면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평균이 250이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경계값이 220이거든.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30이야. 표준 편차 아까 얼마였다고? 15였다고. 몇 배야? 2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거야. 265고 250이야. 편차 얼만데? 표준 편차 한 칸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Z값이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Z의 원래 의미는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에 몇 배나 떨어져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정규분포에서 넓이 구하는 것도 사실은 평균에서 편차에 몇 배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짜증은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산이 되는 거야. 보면 바로 나오는 거라고. 앞으로 가서 볼까요? 495번.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에서 m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 오른쪽에 표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m에다가 시그마를 더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건 z로 따지면 얼마란 이야기야? 뭔 소리야? 왜 이래? 아 이거 말이야 이거. z로 따지면 얼마란 이야기야? 1이지 1. 평균에서 시그마 하나 떨어진 거잖아. 그 밑에 건 1.5야. Z로 따지면 1.5고 Z로 따지면 2.0의 값을 이렇게 준 거라고. 평균에서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1.5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럼 내려와서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20이고 편차가 4인 녀석이야. 구하라고 한 건 12에서 28 사이에 있다. 그림 그릴 거야. 그림은 그려야 돼. 암산이 가능하지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는 4인 녀석이고요. 얘 가지고 Z 찾을 거야. 얘는 0이겠죠 당연히. 구하라고 한 건 12에서 8 사이, 28 사이다. Z 얼마? 마이너스 2. 여기 Z 얼마? 2. 편차가 8이야. 표준 편차 2칸 떨어져 있는 거라고. 표준 편차 4니까. 표준 편차 4 2칸 떨어진 거고 2칸 떨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Z 입장에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 이거 2배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9, 5 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507번도) 하나 볼까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뭐 하나씩은 다 풀어보려고.